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3단계 학습 단계인 유튜브 실버꽃 TV 실전 문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즉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문제로 구성된 초식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식 레벨은 OX 문제입니다. 해설은 시험 종료 후 진행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라 근골격계인 골반은 커지고 추간판은 얇아진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립선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기 위해서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은 1.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한다. 2.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3. 대체로 회복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눈부심이 감소한다. 2. 각막 반사가 저하한다. 3.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를 위해서 1. 발톱 양 끝을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우울증 대상자에게는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3.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하게 하는 것이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은 1.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하고 2.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서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나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문제 해설편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라 근골격계인 골반은 커지고 추간판은 얇아진다. 노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화되면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분명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 오히려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노후되면 첫 번째 골반은 커지고 맞는 내용입니다. 나이 들면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추간판은 얇아진다. 추간판은 척추 디스크입니다. 두꺼워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노화되면 얇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여기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입니다. 첫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둘째,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된다. 셋째, 팔다리의 지방이 감소한다. 넷째,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다섯째,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여섯째, 추간판이 얇아진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립선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기 위해서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여기서 전립선 비대증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힘을 주어야 배뇨가 가능합니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배뇨하는 빈뇨, 야간에 자주 깨는 야뇨, 참기 힘든 긴박뇨도 이 질환의 증상입니다. 치료 및 예방법은 저지방 식사, 규칙적인 배뇨,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회피 등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옴은 진드기가 피부 표면에서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피부병이기 때문에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법으로 1.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2.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증상이 없어도 동시에 치료한다. 3. 오염된 사람이나 침구, 옷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4.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문제입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은 1.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한다. 2.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3. 대체로 회복된다. 선망, 치매, 뇌졸중, 파킨슨은 의식 및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가 나타나는 심리정신계 질환입니다. 위의 예시는 모두 선망 증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눈부심이 감소한다. 2. 각막 반사가 저하한다. 3.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노화되면 모든 기능은 퇴화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되면 눈부심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할 것입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는 것은 노화의 필연입니다. 동공의 크기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동공의 지름이 감소되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 특성입니다. 1. 눈물이 감소한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3.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별이 힘들다. 4. 눈부심이 증가하여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다. 5. 결막이 얇아진다. 6.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7. 동공의 지름이 감소한다. 6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를 위해서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당뇨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뇨발로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발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발톱이 파고들면 상처가 생겨 큰일 납니다.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당뇨병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분비계 질병 중에서 당뇨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등입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분 섭취 증가를 유발하는 다음증, 배뇨량 증가를 가져오는 다뇨증, 발기부전, 상처 치유 지연 등입니다. 고혈당 증상에는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가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과 두통, 시야 몽롱이 있습니다. 한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식은땀입니다. 당뇨 치료를 위한 운동 방법입니다. 첫째,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둘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실시한다. 셋째,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 혈당을 조절한 후 실시한다. 운동 방법과는 별개로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에 보습제를 바르고 양말을 신는 등 발을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우울증 대상자에게는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3.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우울증 대상자에게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줄이면 안 됩니다. 항우울제 용량을 늘리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우울증에 관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하게 발생하고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것이 드문 경우입니다. 우울증은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에 의해 유발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으로는 불면, 과도한 수면, 불안, 그리고 초조, 두통,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으며 식욕과 체중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당뇨병 증상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및 예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변과 가족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은 어떤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 노인은 질문에 대해 근사치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병하지만 치매는 서서히 발병합니다. 한편 우울증은 단기,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지만 치매에서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 앉고 일어서고 걷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근감소증은 골다공증, 낙상, 골절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량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으로 만들 수 없어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여기서 노인의 영양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부문에서 노인의 영양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영양에 문제가 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은 음식물을 삼키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 위가 위축되고 위 소화액 분비도 감소됩니다. 인지기능의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식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노인은 대체로 음식을 짜게 먹게 됩니다. 이는 미각이 떨어져 느끼는 맛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수분의 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수분의 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탈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주요 영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노인의 경우에는 첫째, 과다 섭취와 부족 섭취가 공존합니다. 둘째,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를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트륨은 기준 이상 과다 섭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의 운동 문제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숨이 차게 됩니다. 한편 노인은 활동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은 1.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하고 2.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노인의 운동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운동, 운동 수준, 운동 강도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계별로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하여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또한 준비 운동을 하고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마무리 운동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빈도 수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서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노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1회,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은 1회,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은 1회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노인의 예방접종 관련 내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예방접종 분야입니다. 노인은 인플루엔자,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먼저 독감이라 흔히 일컫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감기에 비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이 권유됩니다. 노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모든 성인도 예방접종을 합니다. 매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신 재접종이 권유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은 1회 접종합니다. 예방접종 횟수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1회,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은 1회,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은 1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